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는 임플란트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이제 뭐 하나의 임플란트 하나당 심지어 뭐 49만원, 50만원 하는 병원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뭔가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는 그런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뽑고 임플란트 하고 치료하는 것보다 임플란트가 더 싸니까 너무 쉽게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비용은 상관이 없고 뭔가 제대로 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산 임플란트, 스트라만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저희 병원은 오스템이랑 스트라만 이 두 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nyway 환자분의 현재 치아는 최대한 보존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어금니는 거의 없고 남은 치아마저 너무 흔들려요. 임플란트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신데, 이 환자분은 일단 치과 지식이 풍부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멀리에서부터 찾아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과연 남아있는 치아도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좀 더 쓰는 게 낫느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시고, 이미 이쪽 편은 다른 병원에서 이미 임플란트를 하셔서 이쪽에 이제 식사가 가능한데 이제 이쪽 편을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 환자분은 본인 치아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이 아래쪽 치아도 너무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뼈 녹은 양상이 이미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뼈 레벨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의 흔들림이 수직적인 흔들림까지 갔다고 하면 이 치아는 빨리 뽑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맞아요. 치아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랑 수직적으로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랑은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르고, 치과사들이 굉장히 발치 진단을 할 때 있어서 뭔가 수직적인 치아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과감하게 임플란트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뭐 절대 과잉 진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이제 이 치아인데, 실은 이 치아가 임플란트를 이제 결국에는 뭐 이게 이제 송곳니고 여기에 작은 어금니 하나가 없는 거고 이쪽에 이제 큰 어금니 두 개가 이렇게 없는 거고, 여기 아래는 이게 이제 송곳니니까 작은 어금니, 첫 번째 작은 어금니 있는데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없고 큰 어금니 두 개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여기 임플란트는 무조건 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임플란트를 안 하고 나는 이거를 깎아서 뭐 브릿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도 옛날에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최대 단점이에요, 브릿지가. 그래서 이미 깎여 있는 치아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가 워낙 좋아졌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되도록이면 옆에 치아를 건드리지 말고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잇몸이 나쁘신 분들은 잇몸이 나쁜 치아에 안 그래도 약간의 치아의 흔들림이 있는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더 줘서 결국에는 나중에 뽑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소한 덜 주는 게 낫다. 그리고 이게 잇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치아가 잘못되더라도 브릿지는 항상 3개, 4개 연결된 거를 다 동시에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할 때마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쉬워서, 혹시라도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치아만 발치 후 임플란트로 간다든지 그 치아만 크라운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뼈 자체가 위 턱뼈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브릿지 형태로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하나가 들어가고 임플란트가, 그리고 어금니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임플란트 하나하고 여기 임플란트가 이렇게 2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물론 비용적인 여력이 되면 나는 치아당 다 심겠다고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치아당 심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여기랑 여기 끝에만 심어서 4개를 연결하기에는 이제 브릿지가 롱 브릿지가 되면 될수록 약간 뭔가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소한 3개는 아래는 심어야 될 거고 위쪽엔 3개를 심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환자분은 일단은 비용적인 여력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저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놓고 이 7번 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비용적인 여력이 생기면 하시고 최소한 앞에서부터 6번 자리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죠. 근데 이 치아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듯한 모습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와 있는 치아들도 교합을 잘 형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이 치아는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도 이제 살짝 벌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 아래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 바깥쪽에 약간 꺼진 부위에 뼈 이식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할 때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하악에 임플란트를 할 때 중요한 점과 위쪽 임플란트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좀 달라요. 하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관이 침범을 안 해야지 이 신경관을 건드리면 이제 신경손상이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동이라는 코 속에 빈 공간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이 공간이 많이 내려와 있는 분들은 상악동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회복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이 환자분은 어쨌든 6번 자리까지만 이제 식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치아당 나는 임플란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아래에는 3개를 심었고 이 위에는 이렇게 2개를 심었어요. 여기도 발치를 하는 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를 되도록이면은 평행하게 심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크라운은 묶는 게 원칙이 아니지만 3개가 붙어있으면 묶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뺐다 꼈다를 하려면 이 3개 임플란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평행하게 식립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 치아는 실은 약간 내려와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크라운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지만 되도록이면 나는 치아 좀 안 깎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조금 교합 조정만 하고 안 건드리고 일단 마무리를 한 케이스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묶은 거고 각각의 이제 치아 센터에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씹고 계시고 임플란트 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낀다거나 그런 불편감도 호소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했을 당시부터 임플란트 음식물이 낀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쪽이랑 비교를 좀 해볼게요. 환자분이 맨 처음에는 여기 반대편 한 것처럼 반대편이 지금 머리가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2개가 있는 작은 어금니 2개짜리인데 센터 임플란트를 하나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한 것과 각각의 치아의 센터 부위에 정확하게 임플란트 한 것과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것, 당연히 치아와 치아 모양 사이에 잇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런 형태가 저는 더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이 이쪽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는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더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환자분은 상악동이 상당히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상악동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임플란트를 위쪽으로 완성을 한 거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임플란트 보철물이 여기 부분이 이제 이런 본인이 약간 위생관리를 할 수 있게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되고 보철물이 여기 턱이 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안 끼게끔 관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도 평생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완성이 됐지만
여기 사이에 혹시라도 지금 음식물이 안 끼지만 혹시라도 음식물이 끼게 된다고 하면은 수정을 할 수 있는, 뭔가 수리를 할 수 있는, AS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철물을 하시면 좀 나중에 비용을 덜 들이고 쉽게 좀 보수를 할 수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치과가 좋은 데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음식물이 끼는 게 아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음식물이 완전 안 낄 수는 없겠지만 다른 부위랑 비슷하게 끼는 정도로 해줄 수는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치아 센터에 정확하게 식립이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가 맞춤형 지대치를 해줘도 줄일 수가 있고 어쨌든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여기 이쪽이랑 좀 대칭적으로 이렇게 잘 센터 부위에 임플란트가 잘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도 잘 센터 부위에 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나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레진이 좀 떨어져 나가면 불편감이 살짝 있는데 결국엔 이거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세면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더라도 SCRP 타입의 보철물을 선호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비용을 많이 쓰시는데 그 비용만큼 단순히 현재 싸게 조금 더 싼 병원을 찾기보다는 가격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면 또 부담이 되니까 좀 그렇지만 가격이 최저가를 찾아서, 이건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다 실험을 하시면 안 돼요. 최저가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 안 되고, 마치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서 공산품을 사는 게 현명한 것처럼 된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도 뭔지 가격을 갖다가 가격만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하고 똑같은 스트라만 임플란트로 했어도 어떤 치과사가 어떤 방식으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